이 글은 중년 부부가 살아가는데 갈수록 생활이 어려워지고 궁핍해지면서 갈등과 반목을 반복하다가 우연히 주변에 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우연한 기회에 하게 되면서 다시 서로를 존중하고 더 노력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채우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일상을 다룬 경제위기 속 중년 부부들의 애환과 삶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봄 햇살은 창문 너머로 부드럽게 스며들었지만 그 빛조차 이 집의 공기를 환하게 채우지는 못했다. 오래된 가구와 빚으로 가득 찬 고지서들, 그리고 소리내지 않고 쌓여가는 한숨들이 이 집의 풍경이었다. 중년이 된 부부 성호와 미정은 예전엔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소박하게 살았다. 그러나 시대가 변했고 물가가 오르고 성호의 일거리는 줄어들었으며 미정이 운영하던 작은 가게도 문을 닫게 되었다. 늘어나는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 은행 대출금은 부부의 삶을 옥죄어왔다. 처음에는 서로를 위로했다. 괜찮다고, 곧 나아질 거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저녁 밥상 위에는 예전보다 반찬이 줄었고 말보다 침묵이 많아졌다. 성호는 스스로를 무능하다고 자책했고 미정은 그런 남편에게 서운한 마음을 숨길 수 없었다. 작은 오해가 쌓이고 사소한 말이 불씨가 되어 다툼으로 번졌다. 이제는 왜 이렇게 된 걸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늘 같은 질문이 맴돌았다. 그러나 대답은 찾기 어려웠다. 그러던 어느 날 미정은 우연히 교회에서 진행하는 무료 급식 봉사활동에 함께하자는 이웃의 권유를 받았다. 처음에는 망설였다. 자기 집 살림도 빠듯한데 남을 도울 여유가 있을까? 그러나 무언가에 이끌리듯 그곳을 찾아갔다. 좁은 부엌에서 커다란 솥을 휘젓는 손길들, 따뜻한 국밥을 받아들고 눈시울을 붉히는 노인들의 얼굴. 미정은 그 장면 앞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자신의 고통이 크다고 여겼지만 세상에는 더 힘겨운 삶을 버티는 이웃들이 있었다. 며칠 후 미정은 성호에게 함께 가자고 말했다. 성호는 처음에 거절했다. 체면이 상했다고 느꼈고 지금 자신에게 필요한 건 돈을 버는 일이지 남을 돕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내의 간절한 눈빛과 말을 듣고 결국 따라 나섰다. 그곳에서 성호는 낡은 옷차림으로 줄지어 앉은 아이들을 보았다. 허기진 배를 움켜쥐며 밥 한 그릇을 기다리는 모습은 자신의 딸아들이 어렸을 적 배고파 울던 순간을 떠올리게 했다. 그날 성호는 말없이 국을 퍼나르면서도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흔들렸다. 그 후로 두 사람은 조금씩 봉사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주말마다 나가서 음식을 나르고 이웃의 집을 고쳐주고 때로는 혼자 사는 노인들의 집을 청소해주기도 했다. 돈이 생기는 일은 아니었지만 그 속에서 오래된 웃음과 대화가 되살아났다. 오늘 그 할머니 우리 덕분에 정말 기뻐하시더라. 그러게 오랜만에 내가 사람 굿이라는 것 같았어. 부부는 서로에게 고백했다. 봉사를 다녀온 날은 신기하게도 집안 공기가 달라졌다. 예전처럼 싸움의 불씨가 번지지 않았고 대신 함께 차려 먹는 된장국 한 그릇도 따뜻하게 느껴졌다. 삶은 여전히 팍팍했다. 빚은 그대로였고 물가는 여전히 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의 무게는 달라졌다. 작은 선행이 자신들의 삶을 채워주었고 부족함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점차 그들은 봉사를 통해 새로운 인연들을 만났다. 퇴직 후 무료 공부방을 운영하는 선생님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도 웃음을 잃지 않는 노부부 병마와 싸우면서도 다른 환자들을 위로하는 중년 아저씨. 그 만남들은 성호와 미정에게 또 다른 가르침이 되었다. 성호는 어느 날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서로를 원망하는 데 쓴 힘을 이렇게 나누는 데 쓸 수 있었구나. 괜히 늦게 깨달은 것 같아. 미정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덧붙였다.
우리도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겠지. 그게 우리 삶의 이유 아닐까.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다시 서로를 존중하기 시작했다. 부족한 부분을 탓하지 않고 어떻게 채울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했다. 성호는 작은 일용직을 마다하지 않고 나섰고, 미정은 봉사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을 살려 반찬 가게를 다시 시작했다. 크지는 않았지만 정성껏 만든 음식을 이웃과 나누며 가게는 조금씩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그들의 삶은 여전히 부유하지 않았다. 그러나 마음의 빈곤은 점차 사라졌다. 서로를 바라보며 웃을 수 있었고, 다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겼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 경제 위기 속에서 가장 지켜야 할 것은 돈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존중과 믿음이라는 것을. 세상은 여전히 힘들고 위기는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 하지만 서로의 손을 붙잡고 또 다른 이웃의 손을 잡아주는 순간, 그 위기는 더 이상 절망이 아닌 배움의 시간이 된다. 어쩌면 이 부부의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중년 부부들의 이야기가 그렇듯 작은 깨달음과 변화가 모여 삶을 바꾸어 간다. 오늘도 성호와 미정은 이웃의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긴다. 가벼운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도시락이 들려있고, 그들의 눈빛에는 다시 서로를 존중하는 사랑이 머물러 있다. 그리고 그 삶은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은 지금 누구의 손을 잡고 있습니까? 삶은 여전히 팍팍했지만 집안의 공기는 달라졌다. 봉사를 다녀온 날은 예전처럼 사소한 일로 다투지 않았다. 오히려 된장국 한 그릇도 특별하게 느껴졌다. 점점 그들은 봉사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다. 퇴직 후 무료 공부방을 운영하는 선생님,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도 웃음을 잃지 않는 노부부, 병마와 싸우면서도 다른 환자들을 위로하는 중년 아저씨. 그들과의 대화는 성호와 미정에게 또 다른 가르침이 되었다. 어느 날 성호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고백했다. 우리가 서로 원망하는 데 썼던 힘을 이렇게 나누는데 쓸 수 있었구나. 괜히 늦게 깨달은 것 같아. 미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그래도 늦지 않았어. 우리도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잖아. 그게 삶의 이유 아닐까. 이후 성호는 작은 일용직을 마다하지 않고 나섰다. 미정은 봉사활동에서 얻은 경험을 살려 반찬 가게를 다시 시작했다. 작은 가게였지만 정성껏 만든 반찬은 이웃들에게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갔다. 가게에 찾아온 손님 중에는 과거 봉사 현장에서 만난 노인도 있었고, 성호와 함께 집을 고쳐주었던 동네 사람도 있었다. 이 집 반찬이 참 따뜻해요. 그냥 맛이 아니라 마음이 담겨 있어서 그래. 그 말에 미정은 활짝 웃었다. 부부의 삶은 여전히 부유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마음이 가난하지 않았다. 함께 웃을 수 있었고, 서로를 존중하며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다. 그리고 어느 날 성호와 미정은 깨달았다. 경제 위기 속에서 가장 지켜야 할 것은 돈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존중과 믿음이라는 것을. 세상은 여전히 힘들었고 위기는 언제든 찾아올 수 있었다. 그러나 서로의 손을 붙잡고 또 다른 이웃의 손을 잡아주는 순간, 위기는 절망이 아니라 배움의 시간이 되었다. 그날 저녁 부부는 가만히 서로의 손을 맞잡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달빛이 은은히 흘러들었고 두 사람의 눈빛 속에는 다시 사랑이 머물러 있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계절은 여름으로 접어들었다. 봉사를 시작한 지 반년이 지난 어느 날, 성호와 미정은 동네 공부방을 운영하는 박 선생님에게 불려갔다. 두 분, 혹시 아이들 숙제 좀 도와주실 수 있겠어요? 제가 요즘 혼자 감당하기가 벅차서요. 성호는 처음엔 난감했다. 내가 무슨 공부를 가르친다고 중얼거렸지만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도 애들 키워봤잖아요. 같이 해요. 그날부터 주말마다 두 사람은 공부방을 찾았다. 성호는 수학 문제 풀이를 맡았고
미정은 글씨 연습을 지도했다. 처음엔 어설펐지만 아이들의 눈망울이 하나둘 반짝이자 두 사람의 마음도 환해졌다. 어느 날 성호가 중학생 아이에게 수학 문제를 설명하다가 막혔다. 아저씨, 이건 이렇게 푸는 거예요. 아이의 설명에 성호는 머쓱하게 웃었다. 그래, 내가 배워야겠구나. 그 순간 교실 안은 웃음으로 가득 찼다. 그 무렵 미정의 작은 반찬 가게는 점차 자리를 잡아갔다. 한 번 온 손님들이 다시 찾아오고 입소문을 들은 이웃들이 줄을 이었다. 가게 벽에는 손님들이 남긴 메모들이 하나둘 붙어갔다. 여기 김치 덕분에 오래간만에 밥맛이 났어요. 사람 마음이 담겨 있어서 더 맛있습니다. 메모를 읽을 때마다 미정의 눈시울은 뜨거워졌다. 어느 날 한 아주머니가 반찬을 사가면서 조용히 말했다. 사실 저도 빚 때문에 힘들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밥 한 끼 하면 이상하게 힘이 나요. 고마워요. 그 말에 미정은 가게 문을 닫은 뒤 성호에게 속삭였다. 여보, 나도 이제야 알겠어. 우리가 만든 밥이 그냥 음식이 아니라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걸. 그러나 삶은 여전히 만만치 않았다. 어느 날 성호가 하던 일용직 현장에서 다리를 삐어 며칠간 일을 나가지 못하게 되었다. 또 돈이 줄어드네 성호는 한숨을 쉬었지만 이번에는 예전처럼 자기 자신을 무능하다고 탓하지 않았다. 그날 밤 미정이 말했다. 여보, 돈은 다시 벌면 돼. 중요한 건 당신이 다치지 않고 곁에 있다는 거야. 성호는 아내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예전 같았으면 서로를 원망하며 또 큰 싸움이 되었을 상황이 이번에는 오히려 두 사람의 마음을 단단히 묶어주었다. 며칠 후 봉사 현장에서 다시 국밥을 나누는 날이 있었다. 성호는 다리 때문에 절뚝이며 천천히 움직였는데 한 아이가 다가와 물었다. 아저씨, 다리 아파요? 응, 좀 다쳤어. 그래도 아저씨가 밥 줘서 좋아요. 아이의 해맑은 말에 성호는 순간 웃음이 터졌다. 자신의 존재가 누군가의 삶에 작은 기쁨이 된다는 사실, 그것이 다시 일어설 힘을 주었다. 가을이 되자 부부는 동네 주민들과 함께 이웃사랑 바자회를 열게 되었다. 집에서 쓰지 않는 물건을 모아 판매하고 그 수익금은 독거노인과 아이들을 위해 쓰였다. 미정은 반찬을 담은 도시락을 팔았고 성호는 물건을 나르며 목소리 높여 사람들을 맞았다. 여기 좋은 물건 많습니다. 오셔서 구경하세요. 예전에는 늘 고개 숙이고 다니던 성호가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웃으며 소리치는 모습을 본 미정은 눈물이 핑 돌았다. 그날 저녁 바자회가 끝나고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늦은 커피를 나눴다. 여보, 우리 예전보다 훨씬 바빠졌지? 그러게. 근데 신기하지 않아? 예전에는 바빠도 힘들기만 했는데 지금은 마음이 가벼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오래 웃었다. 겨울이 다가올 무렵 다시 작은 시련이 찾아왔다. 가게 근처에 대형마트가 들어선다는 소식이 들린 것이다. 큰일이네. 우리 같은 작은 가게는 어떻게 버티지 미정이 걱정했다. 그러나 성호는 이번에는 흔들리지 않았다. 우린 마트랑 달라. 우린 사람 마음을 담아. 그걸 아는 사람들은 우리 곁에 남아줄 거야. 예상과 달리 가게는 줄지 않았다. 오히려 정성스럽다는 입소문이 널리 퍼져 손님은 더 늘어났다. 그 비결은 돈으로 살 수 없는 따뜻함이었다. 어느덧 1년이 흘렀다. 봉사를 통해 맺어진 인연, 작은 가게,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 덕분에 성호와 미정의 삶은 예전보다 훨씬 단단해졌다. 어느 날 박 선생님이 두 사람에게 말했다. 두 분 덕분에 아이들이 웃음을 되찾았어요. 그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아세요? 성호와 미정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제는 돈이 많지 않아도 괜찮았다. 서로의 손을 놓지 않고 또 다른 손을 잡아줄 수 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소중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 두 사람은 또다시 이웃의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긴다. 손에는 따뜻한 도시락이 들려있고 눈빛에는 오래된 사랑이 다시 살아 숨쉬고 있다.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다시 묻는다. 오늘 당신은 누구의 손을 잡으셨습니까? 그리고 내일은 누구의 삶을 조금 더 따뜻하게 해주실 건가요? 겨울은 길고 매서웠다. 성호는 여전히 무릎이 시큰거렸고 미정은 추운 날씨 속에서 반찬 가게의 불 앞에 오래 서 있다 보니 손가락이 갈라졌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예전처럼 어둡지 않았다. 따뜻한 국 한 그릇, 작은 반찬 하나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의 아들 준호가 집에 찾아왔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에 전념하던 준호는 부모가 봉사활동을 한다는 소문을 이미 들은 터였다. 엄마, 아빠 요즘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하더라고요. 반찬 가게 아주 유명하다던데요. 말끝을 장난스럽게 올리며 웃었지만 그의 눈빛엔 묘한 감동이 비쳤다. 준호는 부모가 늘 힘들다, 버겁다라는 말만 하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런데 이제는 부모가 누군가를 돕고 동네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도 주말에 같이 도울게요. 공부방 애들 수학 가르쳐도 괜찮죠? 그날 밤 미정은 남편에게 속삭였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 달라진 걸 애가 느꼈대. 우리 삶이 아이한테도 희망이 된 거야. 성호는 말없이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그러나 삶은 또 한 번의 고비를 던졌다. 어느 날 은행에서 대출금 상환 독촉장이 날아온 것이다. 이제는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차가운 문장이 부부를 한동안 침묵하게 만들었다. 여보, 우리 이 모든 게 헛수고가 아니었을까? 미정의 목소리는 떨렸다. 하지만 성호는 이번에는 달랐다. 아니야. 빚은 여전히 문제지만 우리가 예전처럼 서로 원망하지는 않잖아. 그게 우리가 벌어들인 제일 큰 이익이야. 그 말은 허황된 위로가 아니었다. 이제 그들에겐 어려움을 함께 이겨낼 힘이 있었다. 뜻밖의 도움. 며칠 후 반찬 가게 단골 손님 중 한 명이 성호와 미정에게 다가왔다. 제가 작은 출판사를 운영하는데요. 사실 여기 반찬 가게 이야기를 책으로 내고 싶습니다. 처음엔 황당하게 들렸다. 하지만 그 손님은 진지했다. 돈이 많은 건 아니어도 사람들의 삶에 진짜 위로를 주는 이야기는 세상에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부부의 이야기는 동네 잡지에 실렸고 지역 방송에도 잠깐 소개되었다. 사람들은 빚더미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봉사를 이어가는 부부라며 박수를 보냈다. 미정은 조용히 성호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니 믿기지가 않아. 성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우린 그냥 버틴 것뿐인데 그게 누군가한테는 희망이었나 봐. 또 다른 시작. 시간은 다시 흐르고 아이들은 공부방에서 자라 대학에 진학하거나 사회로 나갔다. 그들은 종종 찾아와 말했다. 아저씨, 아주머니 덕분에 꿈을 꾸게 됐어요.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성호와 미정은 알 수 없는 벅참에 눈시울을 붉혔다. 삶은 여전히 풍족하지 않았다. 빚은 여전히 갚아야 했고 몸은 나날이 늙어갔다. 하지만 두 사람은 더 이상 무너진 부부가 아니었다. 이제 그들은 함께 살아가는 부부, 그리고 이웃과 연결된 사람들이었다. 마무리. 어느 늦은 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다. 미정은 가만히 성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여보, 우리가 참 멀리 돌아왔네. 그런데 이 길이 결국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길이었나 봐. 성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결국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서로의 손을 놓지 않는 거였어. 그리고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거였지. 창밖에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다. 부부는 오래도록 창가에 앉아 함께 손을 맞잡은 채
그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여전히 묻고 있었다. 당신은 지금 누구의 삶에 빛을 나누고 있습니까? 반찬 가게의 변화가 찾아왔다. 지역 신문에 실린 기사가 퍼지면서 손님이 늘어난 것이다. 여기 반찬이 정성이 담겨 있어서 그런지 아이들도 잘 먹어요. 혹시 주문 좀 많이 해도 될까요? 우리 직장에서 단체로 먹으려고요. 가게는 점점 분주해졌고 미정은 봉사활동에서 만난 이웃들을 불러 일을 나누었다. 성호는 배달을 맡았다. 하루 종일 무거운 가방을 들고 동네를 누볐지만 그는 피곤함보다 활력을 느꼈다. 어느 날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성호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내가 다시 이렇게 일할 수 있을 줄 누가 알았을까? 버텨온 게 헛되지 않았구나. 그는 혼잣말을 하며 환하게 웃었다. 겨울, 또 다른 시련. 하지만 인생은 늘 오르막과 내리막을 반복했다. 겨울이 닥치자 성호의 허리가 크게 아파왔다. 병원에서는 수술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 당분간 무리하면 안 됩니다. 의사의 말에 성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여보, 내가 일을 못하면 가게도 힘들 텐데. 그러나 미정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여보, 이제는 우리 둘만의 힘이 아니잖아. 같이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잖아. 우리도 기댈 줄 알아야 해. 실제로 가게 사람들은 성호의 빈자리를 채워주었다. 누군가는 배달을 맡아주었고 누군가는 장을 대신 보았다. 부부는 처음으로 받는 사람이 되었다. 그때 성호는 깨달았다. 아, 나누는 삶은 언젠가 내가 다시 도움을 받는 삶으로 돌아오기도 하는구나. 봄, 새로운 세대와의 연결. 이듬해 봄 부부의 아들 준호는 드디어 취업에 성공했다. 첫 월급을 받아 부모에게 내밀며 말했다. 엄마, 아빠, 이건 제가 번 돈이에요. 두 분이 저한테 삶의 길을 보여주셨으니까 저도 이제 누군가에게 나누며 살고 싶어요. 그 말에 미정의 눈가가 젖었다. 우리 아들 잘 자라줬네. 성호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고 아들을 안았다. 그리고 여름이 되자 이번에는 딸 지혜가 부모에게 말했다. 엄마, 아빠가 봉사하시는 모습 보면서 저도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싶어졌어요. 사람들을 돕는 일이 제 꿈이 됐어요.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작은 변화가 이제는 자녀 세대의 삶까지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다. 세월은 흘렀고 성호와 미정은 이제 중년을 넘어 노년에 접어들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더 이상 빚더미 위에 주저앉은 부부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들은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는 연결된 사람들이었다. 작은 반찬 가게는 여전히 동네 한 구석을 지키고 있었고 그곳에서 나오는 음식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맛을 전해주고 있었다. 어느 봄날 성호는 손님들에게 도시락을 건네며 속삭였다. 저희도 예전에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힘듦 덕분에 지금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었네요. 그리고 미정은 조용히 덧붙였다. 삶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의 손을 붙잡고 또 다른 이웃의 손을 잡아줄 때 어려움은 더 이상 절망이 아니에요. 그것은 새로운 길이 됩니다. 그날 저녁 부부는 다시 창가에 앉아 함께 손을 맞잡았다. 창밖에는 봄꽃이 흩날리고 있었고 그 꽃잎들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 반짝였다. 그리고 이야기는 이렇게 속삭였다. 당신은 지금 누구와 함께 길을 걷고 있습니까?